얘들아, 지금부터 중학교 2학년 1학기 거를 선생님이랑 같이 배워볼 거야. 여기 선생님이 단원명을 적은 것처럼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은 유리수와 순환소수라는 단원으로 시작이 돼. 이 유리수랑 순환소수라는 단원은 그냥 저냥 배우면 너무 쉽다고 느껴질 수 있고 이거를 왜 배우지? 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앞으로 배워나가는 수의 체계나 이런 것들의 이해가 조금 더 잘 되니까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해보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면 일단 먼저 유리수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이 되네. 여기 선생님이 판서에다가 필기해주는 건 책에다가 이 디피코 개형 노트에다가 같이 필기하면서 수업을 따라오면 돼. 진행해 볼까? 일단 먼저 유리수가 뭔지부터 나오네. 유리수란 뭘까? 유리수란 뭘까? 이 유리수란 쉽게 말해서 비율이 있는 수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돼. 이 유리수 있잖아. 얘를 영어로 적으면 레이셔널 넘버라고 해. 너네 이 레이셔널에 있는 이 레이시오 있지? 여기서는 이 레이셔널이 이성적인 또는 합리적인 뜻으로 쓰인 건 아니고 이 비율이라는 말에서 들어온 거니까 그대로 유리수는 비율이 있는 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될까? 이거를 조금 더 수학적인 정의로 써보자면 분수 b분의 a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나타낼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너네가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어떤 문제를 풀든 수학적인 개념을 공부하든 뭐 정의를 공부하든 항상 여기 옆에 붙어있는 단조건을 절대 빼먹으면 안 돼.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출제자분들이 너네가 여기 있는 이 단조건을 그냥 날려서 읽거나 빠뜨리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선 여기 있는 단조건으로 문제를 만들면 애들이 많이 틀릴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많이 출제하시는 거야. 여기 지금 유리수의 정의에선 단조건은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 저기 있는 A랑 B는 정수라는 조건이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B는 0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B는 0이 될 수 없다는 이 말 있잖아.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어떤 친구들은 이 B가 0이 아니다 라는 걸 읽고 B가 0이 아니라고? B가 0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B가 0이 아니다라는 이 조건을 보고 왜 B가 0이 될 수 없지? 를 고민해보는 친구들이 있어. 우리는 이 B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보고 왜 B가 0이 될 수 없지? 를 계속 스스로 고민하는 그런 친구들이 돼야 하는 거야. 요거는 왜 B가 0이 될 수 없냐면
B는 보니까 여기 분모에 들어있네? 맞아? 그래서 이 뜻은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유리수라고 해서 그냥 수 자체를 배우고 있는데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통수학 1에서 유리식이라는 걸 배울 거야. 영어는 필기하지 않아도 돼. 유리식이란 걸 배우면 분모에 숫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자가 들어가 있는 이런 식을 배우게 돼. 그때 우리는 유리수에서 배웠던 저 정의, 이 단조건에 입각해서 이걸 보고 x는 0이 될 수 없다를 스스로 이끌어낼 줄 알아야 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 될까? 이것처럼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b가 0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유들은 스스로 챙겨놓는 게 중요해. 알겠지? 이제 유리수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유리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볼 거야. 공부를 할 때 어떤 분류나 범주나 이런 체계가 처음에 잘 잡아놓고 시작해야 개념이 흔들리지 않고 잘 잡혀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도 유리수 체계를 한번 공부해보고 넘어갈 거야. 유리수 체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유리수는 처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게 되고 그 다음 이 정수는 또다시 플러스 0, 마이너스로 나뉘게 돼. 우리는 이때 이 플러스를 양의 정수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 다시 말하면 얘는 자연수라고도 해. 0은 그냥 0이고 이 마이너스는 음의 정수라고 했던 것도 기억해? 될까? 여기에는 어떤 숫자들이 있었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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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까? 0은 그대로 0이고 이 음의 정수에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돼? 이번에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살펴볼 건데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말 그대로 유리수 중에 정수가 아닌 애들인 거야. 유리수 중에 정수가 아닌 애들. 근데 우리가 유리수는 뭐라고 했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했잖아. 아,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 중에 정수가 아닌 분수 형태로 그대로 살아서 들어오는 애들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네. 얘네들도 사실은 다 분수로 원래 표현이 가능해. 요 놈 있잖아. 얘는 뭐 1분의 1이나 뭐 3분의 3, 뭐 5분의 5 그리고 요 놈 있지. 요 놈은 뭐 1분의 2, 2분의 뭐 4 이런 식으로 원래 다 분수를 표현 가능한 거야. 근데 약분이 돼서 정수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수로 표기한 거였지.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약분이 되지 않고 분수 그 자체로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이런 숫자들이 있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 이해가 될까? 이게 유리수 체계야.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요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바로 보고 딱 바로 알 수 있게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한번 해줄게. 우리가 맨 처음에 태어나서 자연수라는 걸 배웠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연필 한 자루, 뭐 사과 한 개, 지우개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자연수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셨을 거야.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자연수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여기에는 1, 2, 뭐 3, 4, 요따위 숫자들이 있었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크고 수학을 조금 배우게 되면 이것보다 조금 더 큰 범위인 정수라는 걸 배우게 돼. 우리가 이제는 1, 2, 3, 4 이런 것들만 배웠는데 조금 더 컸을 때는 0이라는 숫자도 배우게 되고 마이너스 2라는 숫자, 마이너스 5라는 숫자, 마이너스 17이라는 숫자, 이렇게 마이너스도 같이 붙어있는 정수에 대해서 배우게 돼. 그 다음에 조금 더 컸을 때 지금처럼 유리수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지? 유리수는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나뉜다고 했잖아. 아, 유리수는 이걸 전부 포함하고 있는데 정수인 부분이 있고 정수가 아닌 부분들이 있었구나. 여기처럼. 됐어? 이걸 조금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 체계가 잘 잡혀 있어야 나중에 유리수를 넘어서 무리수를 넘어서 실수, 뭐 허수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체계가 잘 잡혀 나갈 수 있으니까 복습 열심히 해놓으면 좋겠어. 될까? 여기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아까 여기서 적은 것처럼 2분의 1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0.4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이런 거 있을 수 있는 거야. 될까? 그 다음에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고 했었잖아. 근데 여기 어디에도 분자가 0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어? 없지. 분자는 0이 될 수 없어. 분자는 0이 될 수 있어. 분자가 0이 되면 요 놈이 되는 거지. 이렇게 얘는 뭐 예를 들어 4분의 0 마이너스 2분의 0 뭐 이런 식으로 분자가 0인 애들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 놈은 바로 0이 되는 거고. 됐을까? 오케이.
이번에는 소수를 어떻게 분류할지에서 배워볼 거야. 일단 이 소수라는 게 뭘까? 이 소수라는 게 뭘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소수는 소인수 분해할 때 그 자연수 중 소인수 분해했을 때 뭐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그런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연수 중에서의 소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배울 이 소수는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수가 있는 수를 소수라고 할 거야. 이제부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이런 수나 뭐 이런 숫자나 아니면 뭐 이런 것처럼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들이 있는 걸 우리는 소수라고 부를 거야. 이 소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 이 소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얘들아, 첫 번째는 유한소수라는 걸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는 무한소수라는 걸로 분류가 돼. 처음에는 이 유한소수, 무한소수를 보고 좀 말뜻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요 단어의 의미를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거든? 지금 이 유한이라는 말 있잖아. 유한. 그리고 이 무한이라는 말. 이게 지금 한자어인데, 이거를 말 그대로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얘가 있을 유자를 쓰는 거거든? 있을 유자에 얘는 약간 끝이라는 의미야. 한계나 끝. 그래서 얘는 한계가 있다. 즉, 끝이 있다라는 의미야. 됐어? 그럼 얘는 한계가 없다는 말일 테고, 얘는 없을무거든? 없을무. 그럼 얘는 끝이 없다라는 말이 되겠네. 됐어? 여기서 어떤 게 끝이 있다는 말일까? 어떤 게 끝이 있다는 말일까? 또다시 이 유한소수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유한소수라고? 그러면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끝이 있다는 말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 맞아? 유한소수는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수가 있는데, 그게 끝없이 이어지지 않고 끝이 있다는 뜻이구나. 예를 들어서 0.1, 2.45, 마이너스 2.857. 얘들처럼 지금 끝이 나네? 이렇게. 끝이 나니까 유한소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네? 그 다음에, 그럼
무한소수는 유한소수가 끝이 있다는 말이니까 그럼 무한소수는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수가 있는데 그게 끝없이 이어진다는 뜻이구나. 될까? 이 무한소수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분리가 돼. 한 놈은 우리가 순환소수라고 하고 한 놈은 순환하지 않는 라고 해. 지금 또 새로운 말이 나왔는데 전혀 당황할 필요 없고 말 그대로 순환이라는 말은 뭐지? 계속 돈다는 말이잖아. 이 무한소수의 의미가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수가 계속 한없이 이어지는 건데 그게 일정한 규칙을 갖고 순환하면서 이어진다는 뜻이야. 순환소수는. 그러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이런 규칙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이어진다는 뜻인 거야. 돼?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이 순환소수에는 예를 들어 0.22222 뭐 이런 게 있고 마이너스 1.232 232 점점점 이런 것들이 있어. 얘는 2가 계속 끝없이 반복되는 거고 얘는 232가 계속 끝없이 반복되는 거야. 요 232가 끝없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됐을까? 그래서 얘네들은 순환소수인 거고 이 밑에는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이런 파이처럼 이런 일정한 규칙성이 없이 숫자가 계속 이렇게 아무 숫자나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끝없이 이어지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는 거지. 이해될까? 여기까지가 소수를 분류하는 방법이야. 여기까지가 소수를 분류하는 방법이고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순환소수 있지? 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볼 거야. 선생님이 아까 방금 전에 순환소수가 뭐라고 했지? 무한소수 중에서 일정한 규칙이 있게 계속 수가 반복되는 게 순환소수라고 했잖아. 그걸 약간 수학적인 정의로 쓰면 이렇게 적어볼 수 있어.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한없이 되풀이되는 무한소수로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요런 막 순환소수는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하나씩 되풀이되는 무한소수 요런 말 뜻 자체는 외우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순환소수가 무슨 의미인지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먼저야. 알았지? 이거 말 뜻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거 그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걸 읽고 순환소수는 저런 의미이구나. 이걸 이해하는 게 먼저야. 알겠지? 그러면 순환소수가 이렇게 어떤 일정한 규칙이 계속 반복되면서 끝없이 뻗어나가는 숫자라고 했잖아?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부분이 예시를 들어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거야. 예를 들어 9분의 13이라는 숫자가 있어. 9분의 13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럼 우리가 얘를 소수로 나타내고 싶으면 어떻게 나타냈지? 얘를 이렇게 직접 나눠봤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는 1 들어가고 여기는 9 들어가고 4 들어가고 0 하나 붙고 4 들어가고 36 붙고 4 들어가고 0 하나 붙고 4 들어가고 36 붙고 4 들어가고 0 하나 붙고 36 붙고 4 들어가고 4 들어가고 계속 쭉쭉 반복되겠네. 맞아? 아, 이렇게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분수를 소수로 바꿔봤을 때 그냥 계속 반복이 되는구나. 근데 4라는 게 반복이 되니까 얘는 일정한 규칙이 있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놈이 순환소수구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조금 눈치 빠른 친구들은 요거를 캐치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보면 여기 40 있지? 보니까 밑에 여기에도 40이 있네? 근데 여기도 40이 있어. 계속 지금 얘네가 반복이 되고 있네?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 동일한 수가 계속 반복된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일까? 여기서 지금 동일한 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이 위에도 이 위에 목 부분 있지? 여기도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야. 이해돼? 40이 나오니까 얘를 나눠주려면 36이 필요해서 4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40이 나왔네? 36이 들어가야 되니까 4가 나오는 거고 또 40이 나왔네? 36이 나와야 되니까 4가 나오는 거고 동일한 수가 반복된다는 것은 위에 있는 순환소수의 이 부분이 계속 일정하게 반복된다는 의미구나 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만 구해보고 여기까지만 구해보고 40이 반복되네? 그러면 40이 반복되면 밑에도 계속 40이 반복되겠네. 그럼 여기까지만 계산해보고 뒤에는 그냥 4가 계속 반복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계산은 여기까지만 해보고 그냥 끝내는 거지. 이해돼? 이번에는 11분의 2라는 숫자를 한번 소수로 나타내보자. 얘는 어떻게 나타내지? 2를 11로 나누는 거였잖아? 그러면 0. 0 하나 붙고 1, 9 0 하나 붙고 8, 88 2, 0 하나 붙고 1, 8, 80 11, 9 0 하나 붙고 8, 88 2, 0 하나 붙고. 근데 선생님이 아까 이 왼쪽에서 뭐라고 했어? 지금 보니까 처음에 있던 22? 다시 여기에 또 나오네? 여기에도 또 나오네? 여기도 지금 동일한 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여기 뒤에 계속 계산해 볼 필요 있어? 없다고. 여기까지만 구해보고 20이 다시 반복이 되네? 그러면 또다시 1이 나올 테고 1 나오면 90이 나오니까 다시 8이 나올 테고 나는 이미 여기 20이 나온 것만 보고 뒤에는 계속 1818이 반복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그냥 마는 거지. 굳이 계속 이렇게 나눠볼 필요 없이. 이해될까? 이번에는 지금 여기 요 놈은 있잖아. 4가 계속 반복되고 있네? 맞아? 요 놈은 18, 18, 뒤에도 계속 18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을 거네? 맞아? 이렇게 반복되는 애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환마디라고 해. 지금 계속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 그냥 말 뜻 자체로 하나하나씩 이해해 나가면 되는 거야. 순환마디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손가락 마디 이런 말 하잖아. 그런 것처럼 요만큼의 마디가 계속 순환하고 있다는 뜻이야. 요만큼의 마디가 계속 순환하고 있다. 그걸 우리는 순환마디라고 해. 수학적으로 정의를 써보자면 순환소수에서 좀 아래 이렇게 써볼 수 있어. 순환마디란 순환소수에서 수점 아래 처음으로 되풀이되는 부분이구나. 근데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막 외우고 이런 거 아니라고? 그냥 순환마디가 뭔지 그 말뜻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 순환마디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보자. 순환마디 이런 게 있잖아? 예를 들어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어. 얘는 소수로 나타내면 0.3333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때 우리는 3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놈의 순환마디는 3이구나 로 찾아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6분의 1이 소수로 나타내면 0.16666 이렇게 되거든? 근데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되풀이되는 부분 6이 계속 반복되는구나. 그러면 6이 순환마디가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11분의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는 소수점 아래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27이 반복되니까 순환마디는 27이겠구나.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건 잘 챙겨놔야 돼. 0점
27, 27, 27, 27 이렇게 있잖아. 근데 선생님 얘는 이렇게 보면 27, 27이 반복되는데 이렇게 보면 7, 2, 7이가 반복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27, 27 말고 이렇게 7이가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맞아? 그럼 선생님 쟤는 순한마디가 혹시 2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야. 왜? 정의에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어? 순환소수에서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되풀이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순한마디는 무조건 처음으로 되풀이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되풀이되는 이 27이 순한마디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될까? 그래서 여기서도 선생님 얘는 순한마디가 3으로도 볼 수 있고 혹시 뭐 33, 뭐 333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누군가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야. 순한마디는 순환소수의 소점 아래 처음으로 되풀이되는 부분이니까 처음으로 되풀이되는 이 3만이 순한마디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답해야 할 수 있는 거야. 될까? 이해가 돼? 그 다음 우리가 순환소수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이번에는 순환소수를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한번 배워볼 거야. 얘는 좀 간단해. 바로 알려주고 시작할게. 얘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순환마디에 양 끝에 있는 숫자 위에 점 찍어서 나타내. 예시로 보면 좀 더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해보자. 우리는 그러면 이 숫자를 이거에 맞게 순환마디 양 끝에 있는 숫자 위에 점을 찍으라네? 그럼 순환마디가 뭔지부터 일단 찾아야겠네. 여기서 순환마디는 얘가 처음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순환마디는 8, 2로인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먼저 적어보고 순환마디 양 끝에 이렇게 점 찍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있어? 여기서 진짜 주의할 게 있어. 선생님이 아까도 순환마디 말할 때 좀 설명해 준 부분이었는데 항상 이 점 찍을 때는 소수점 아래에다가 찍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처음으로 반복되는 순환마디에다가 찍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양 끝 숫자 위에 점을 찍어야 하는 거야. 이 세 가지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놔야 돼.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는
이걸 잘 지켜서 우리가 순환소수를 나타낼 수 있어.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 1.2222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해보자. 얘는 우리가 아까 순환마디가 뭐라고 했지? 2라고 했잖아. 처음으로 반복되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2가 아니라고? 2가 아니라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지. 뭐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해돼? 그 다음에 1.3232 뭐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해보자. 얘는 우리가 순환마디가 뭐라고? 3이라고? 2, 3이 아니라? 아, 그러면 1.32라고 1.23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될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432 432 이런 게 있어. 얘는 순환마디가 432였잖아? 맞아? 3번 뭐라고? 양 끝 숫자 위에 적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1.432에다가 땡, 땡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1.432 땡땡땡이 아니라. 될까? 이 정도까지만 좀 챙겨놓으면 돼. 그 다음에 옆에 예제 문제를 풀어볼 거야. 먼저 예제 1번이랑 예제 2번을 먼저 풀어보면 되거든? 선생님은 바로 해설을 시작할 테니까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고 1번, 2번을 풀어본 뒤에 강의를 다시 마저 이어 들어야 돼. 예제 1번부터 볼까? 예제 1번부터 읽어보면 분수 37분의 7에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 숫자를 xn이라고 할 때 x의 5 더하기 x의 12 더하기 x의 17의 값을 구하래. 일단 어떤 문제를 풀 때 처음에 문제의 의미부터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지 구하는 값에 집중해서 봐야 돼. 처음에 보니까 문제의 의미부터 보면 37분의 7에 소수점 아래? 뭐 이런 말이 나오네. 아, 그러면 문제는 먼저 37분의 7을 소수로 바꿀 수 있냐 없냐를 먼저 물어보고 있는 것도 되는 거잖아. 그럼 일단 먼저 37분의 7을 소수로 바꿔봐야지. 소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0. 0 하나 붙고 1 붙고 37이고 3에 0 하나 붙고 8 들어가고 2, 9, 6 나오고 3, 4 붙고 다시 0 하나 붙고 9가 나오면 3, 3, 3 7
다시 0이 붙어야 되네. 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잠깐만. 70이 다시 나왔네. 아, 동일한 수가 반복이구나. 동일한 수가 반복이면 뭐라고? 이 위에 나눠주는 목 부분 있잖아? 저기도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 이 뒤에 계속 계산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어? 없다고. 여기까지만 하고 얘는 그냥 189가 계속 반복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마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 보자. 그때 이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릿수를 xn이라고 한대. 문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여기 지금 n에다가 간단한 거 넣어봐서 문제의 의미부터 파악하면 돼. 그러면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 숫자를 xn이라고 한다며. 나는 그냥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래. 그러면 x의 1은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숫자라는 거 맞아? 그럼 이게 뭐였지? 이게 1이었네. 그냥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 숫자를 의미한 거였구나. 그러면 x의 2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숫자가 되는 것도 맞아? 얘는 뭐라고? 8이라고. 그냥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 숫자를 그냥 나타내는 말이었구나. 됐을까? 이렇게 문제의 의미가 파악이 된 거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x의 5 더하기 x의 12 더하기 x의 17만 구하면 끝이네. 이건 뭐라고? 소수점 아래 다섯 번째 자리 숫자라고. 이건 뭐라고? 소수점 아래 12번째 자리 숫자라고. 이건 뭐라고? 소수점 아래 17번째 자리 숫자라고. 될까? 이제 그럼 다섯 번째가 뭔지, 12번째가 뭔지, 17번째가 뭔지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마지막 이거 찾을 때도 이렇게 189를 17개까지 펼쳐가지고 직접 다섯 번째는 1, 2, 3, 4, 5, 8이네? 12번째는 1, 2, 3, 4, 5 이렇게 세가지고 직접 구해도 돼. 그것도 틀린 풀이는 아니야. 근데 요런 식으로 보면 지금 얘는 순환마디가 189잖아. 맞아? 189라고? 그럼 얘는 1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1이 나오면 3번이 건너뛰는 거 맞아? 순환마디가 3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8도 한 번, 두 번, 세 번. 9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3번 간격으로 똑같은 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지 않을까? 요 5, 요 12, 요 17을 이런 식으로 다시 볼 수 있겠잖아. 3 플러스 2로. 얘는 x에 3 곱하기 4. 얘는 x에 3 곱하기 5 더하기 2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순환마디가 3이니까 이 3의 배수 있지? 이 3의 배수. 이 3의 배수는 무조건 9가 반복될 거야. 이해돼? 1, 8, 9.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왜? 순환마디가 3이니까 3의 배수는 전부 계속 9가 반복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9가 반복되는데
두 칸을 앞으로 더 보내래. 여기까지 갔는데 두 칸을 앞으로 더 보내면 1이랑 8.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8이야. 얘는 3의 배수니까 그냥 그대로 9. 얘는 3의 배수에서 두 칸을 앞으로 더 보내야 되니까 8. 그래서 3개 다 더하면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면 정답이 25가 나와. 선생님 근데 마지막에 더할 때도 선생님 왜 순서대로 더하지 않고 왜 이거부터 먼저 더하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유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 왜냐면 우리가 그냥 8 더하기 9 더하기 8을 더하는 것보다 8 곱하기 2 한 다음에 9를 더하는 게 그냥 계산을 조금 덜 틀리고 좀 더 빠르다는 그냥 의미? 그냥 그 이유 하나야. 8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는 것보다 8 더하기 8? 8 더하기 8은 8 곱하기 2니까 16이고 16에다 그냥 9를 더하면 25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계산을 조금 덜 틀리고 좀 더 정확하다는 선생님의 어떤 경험적인 그런 방식이야. 이런 것들도 그냥 한번 보고 나중에 그냥 조금씩 따라해봐도 좋아. 될까? 예제 2번 풀고 쉬는 시간 갖자. 예제 2번. 예제 2번은 뭐지? 36분의 7이 10분의 x1 더하기 10의 제곱분의 x2 더하기 10의 세제곱분의 x3 플러스 10의 4제곱분의 x4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0의 n 제곱분의 xn 더하기 점점점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x37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 될까? 근데 이거 뭐야? 단? 선생님 아까 뭐라고? 어떤 문제를 풀거나 수학의 정의를 볼 때 이 단 조건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무조건 챙겨야 된다고. 보니까 단 x1, x2, x3, 점점점, xn 그리고 점점점은 한 자리 자연수네. 어떤 친구는 이것만 읽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잠만 얘가 한 자리 자연수라고? 그러면 이 x1부터 xn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겠네? 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 우리는 두 번째가 돼야 돼. 이게 한 자리 자연수라는 말을 듣고 조건이 두 가지가 떠올라야 하는 거야. 이 친구는 무조건 자연수고 자연수인데 그 중에서 한 자리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구나 이렇게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야. 돼? 그러면 문제 한번 써볼게. 얘가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지금 이 부분 있잖아. 가만히 잘 살펴보니까 여기로 여기 갈 때 분모만 보면 곱하기 10분의 1이었고 여기로 여기 갈 때 또다시 10분의 1이고 여기로 여기 갈 때 이런 식으로 분모가 계속 10분의 1만큼 곱해지는 거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 DP 플러스에서 자세하게 배울 건데 지금 살짝 떡밥을 하나 던져주자면 무한
등비 곱수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물론 이게 엄밀히 말하면 무한등비 곱수가 아니야.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해할 필요 없고 DP 플러스에서 또 알려줄 거니까 그냥 10분의 1만큼씩 계속 곱해지는 게 무한등비 곱수랑 관련이 있구나.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이라서 지금은 그냥 관련이 있구나. 여기 무한등비 곱수 이름 있잖아. 이것도 말 뜻이 좀 어려운데 이것만 보면 이놈은 같을 등의 비율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비율이 같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비율이 같으니까 10분의 1만큼씩 계속 곱해지는 거지. 요거는 지금 이해하지 않아도 돼. 지금은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 뒤에 DP 플러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야, 선생님이. 그냥 한번 이런 게 있다. 경험해보고 수업을 듣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냥 던져준 거야. 너무 이해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해 안 되면 그냥 일단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문제의 의미부터 파악해야지. 이 36분의 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가 이런 덧셈으로 표현이 가능하대. 맞아? 근데 얘 10분의 x1 얘는 보니까 소수로 나타내면 이거네? 맞아? 0.x1이잖아. 그 다음에 10의 제곱분의 x2는 소수로 나타내면 0.0x2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 그럼 이놈도 0.00x3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요놈은 0.00xn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뭐야? x1, x2, x3, xn 이런 것들은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 숫자를 의미하는구나. 이해돼? 문제 의미부터 파악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저 36분의 7을 소수로 나타내서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 숫자들을 더하라는 뜻이었구나. 맞아? 1번이랑 사실 똑같은 문제야. 이건 똑같은 문제인데 조금 더 포장을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없게 해놓으신 거지. 포장을 잘 벗겨보면 결국 문제는 다 거기서 거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제대로 쓰면 돼. 우리가 지금 포장을 다 벗겼으니까 이제 36분의 7을 소수로만 나타내보면 되겠네. 36분의 7 소수로 나타내면 0.0 하나 붙고 1 들어가고 36 3 5. 선생님 계산은 다 미리 집에서 해왔어? 선생님 직접 9 하나 붙고 3 2 4 1 6 0 하나 붙고 4 144 1 6 0 하나 붙고 여기서 더 계산하면 안 되지? 왜? 선생님 뭐라고 했어? 162? 반복이 되네? 그럼 계산 이어나갈 필요 있다고 없다고? 계산 이어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160이 반복된다는 건 4가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야. 맞아? 그럼 마무리만 지으면 되지. 요 앞에 두 개는 1이랑 9였고 뒤에는 쭉 4였으니까 소수점 아래 첫 번째부터 37번째까지 더하면 x의 1은 1이었고 x의 2는 9였고 나머지 x의 3부터 x의 37까지는 4였으니까 이것만 다 더해주면 1 더하기 9 더하기 35 더하기 4. 이 35는 왜 35인지 알겠지? 3부터 37까지가 35개니까 34야. 계산해주면 150이야. 그래서 150이 답이야. 됐어?
그러면 여기서 조금 엄밀한 친구들은 선생님 단조건에서 x1, x2, x3, xn은 한 자리 자연수라고 줬는데 그럼 이건 언제 쓰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조금 엄밀한 친구들은. 이거는 왜 이렇게 줬냐면 이게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 숫자를 나타내려고 한 거였어. 만약에 이 x1, x2, x3 이런 게 한 자리 자연수가 아니고 두 자리 자연수거나 막 세 자리 자연수면 어떻게 돼? 이게 두 자리 자연수거나 막 이거 x3 이런 게 두 자리 자연수면 0.00x3가 아니라 0.0 x3 x3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아니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x3가 만약 4라는 한 자리 자연 숫자야. x3 뭐였어? 4였잖아. 그럼 얘는 0.004로 나타낼 수 있는데 바로 만약에 얘가 4가 아니라 12일 수 있어 봐? 그럼 얘는 0.012가 돼서 0.00x3가 아니게 돼. 이걸 막아주려고 출제자가 x1부터 xn까지 한 자리 자연수라는 조건을 던져준 거였어. 될까? 이렇게 그냥 주는 조건은 없어. 어떻게든 쓰이게 되니까 항상 단 조건을 잘 챙겨서 문제를 좀 잘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10분 쉬고 그 다음에 예제 3번부터 다시 이어나갈게.